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민함의 힘 가지고 왔고요. 젠 그랜만, 안드레 솔로지음, 구영훈 옹김, 21세기 북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세상을 다르게 감지하는 특별한 재능, 예민한 감각은 공감력과 창조력의 원천이다.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바이블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돕는 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버부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자꾸 핀잔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까지 예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준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묻기를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하셔서 이 책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성격 특성, 예민함. 일반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감정을 크게 느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기뻐서 울고 상대의 따뜻함에 어쩔 줄 모르며 비판에 풀이 죽는 것이다. 또한 온도, 향기, 소리에 예민한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가 이 두 가지 유형의 예민함이 실제하고 실제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체적 예민함과 정서적 예민함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통을 없애기 위해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공감 테스트 점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민함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우리 인간의 가장 좋은 자질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과학계가 예민함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 촬영으로 예민한 사람들의 뇌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과학 연구를 통해 예민한 사람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예민할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이점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 예민함을 실제 측정 가능한 성격 특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예민함이 부정적인 기질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만 울어 또는 유난 떨지 마 라고 말하며 용기를 잃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넌 과민 반응이야 또는 넌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이 책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를 바란다. 면접이나 첫 데이트에서 저는 매우 예민해요 라고 말해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민하다는 말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쓰이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때는 내성적이라는 단어도 꺼리는 단어였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을 내성적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우리는 예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 인간 본연의 특성을 폄하하지 않는다면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며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사회는 그들의 독특한 재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예민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왔다. 예민함에 대해 알게 되면 빠져있던 퍼즐이
제자리로 돌아가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거나 예민한 아이, 동료 또는 배우자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민함이 종종 누락된 성격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예민함은 일상적인 대화와 사회적 인식에서 빠져 있다. 학교, 직장, 정치, 제도, 가족, 인간관계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이 누락된 인식의 회복이 중요하다. 예민한 사람들이 앞의 소년과 소녀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세상과 위화감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마도 예민함에 대한 인식은 당신의 삶에서도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위안을 얻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예민할수록 뛰어나다. 예민함은 단순히 정상적인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다. 사실 과학자들은 예민함이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화적 이점이라고 믿는다. 그 증거는 얼마나 많은 종이 이 특성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고양이, 개, 물고기, 새, 설치류, 곤충, 수많은 영장류를 포함해 100종이 넘는 동물이 이 특성이 있다. 게다가 연구자들은 예민함이 다른 영장류 계통에서 여러 번 진화했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예민함이 생존과 사회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강력한 신호이다. 붉은 털 원숭이를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이점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는 어미가 돌봐주는 예민한 붉은 털 원숭이들이 스트레스에 잘 견디고 조숙하고 영리한 원숭이로 성장했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종종 무리의 지도자도 되었다. 예민함은 동물의 왕국 전체에서도 볼 수 있다. 새 모이통에서 약삭빠르게 먹이를 훔쳐가는 다람쥐나 매우 똑똑한 반려동물이 그에다. 초기 인류에게는 예민함이라는 이점은 훨씬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예민한 사람들이 패턴을 보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직관력과 예민함 사이의 연관성은 측정이 가능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예민한 사람들은 도박 게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자연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민한 사람들이 덜 예민한 사람들보다 앞선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은 선택지를 세밀히 검토하고 과거의 결과와 비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안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됐고 그간 들였던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예민한 사람들이 아마도 전체 인류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는 이론을 세웠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더 능숙하게 포식자와 위협을 피하거나 자원을 찾을 수 있다. 실수로부터 잘 배워서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타인의 마음을 잘 읽어 동맹을 맺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툰드라나 정글에서도 예민함은 장점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한때
우리의 기상 예측가, 정신적 조언자, 추적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특성을 선생님, 주식시장 트레이더 또는 CEO에게 적용하면 비록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민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의 뇌 작동 방식. 신경세포인 뉴런에는 화물열차의 굉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띤 얼굴까지 모든 종류의 입력이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에 불과하다. 예민한 사람의 뇌는 다른 뇌보다 더 심층적으로 오랫동안 이 데이터를 처리한다. 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절반을 놓치는 지루한 10대의 뇌일 수도 있고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곰곰이 생각하는 변호사의 뇌일 수도 있다. 예민한 뇌는 변호사 같은 뇌이며 최고의 변호사답게 쉬지 않고 일한다. 그들은 깊이 파고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과학은 이러한 차이를 뒷받침한다. 2010년 자지아 제젤로이즈와 연구진은 예민한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기 위해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를 사용했다. 연구진은 울타리가 있는 집이나 들판의 건초더미 같은 자연 풍경을 흑백으로 보여주면서 예민함이 높은 사람들과 덜 예민한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이미지들을 미세하게 바꾸면서 참가자들에게 다시 제시했다. 울타리의 기둥을 추가하는 등 큰 변화를 주기도 했고 건초더미 중 하나를 약간 확대하는 등 경미한 변화를 주기도 했다.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덜 예민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차이를 발견했다고 추측했다면 오답이다. 오히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작은 변화일수록 더욱 그랬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장면의 미묘한 세부 사항에 더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가 연구진의 설명이다. 과학자들이 뇌 스캔을 검토하자 또 다른 점이 드러났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단순한 표면적 특성보다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시각적 처리, 평가와 관련된 뇌의 주요한 영역에서 현저히 더 큰 활성화를 보였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두정엽 중간과 뒤쪽, 측두엽 및 좌측 후두엽 영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진이 신경증이나 내향성과 같은 다른 특성을 통제했을 때도 유지됐다. 다시 말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더 깊이 정보를 처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민함이라는 특성 때문이었다. 전설적인 록 가수의 예민함.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공연을 할 때면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진정한 록의 전설인 그는 70대임에도 활력을 잃지 않고 한 평론가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전율을 느끼게 하며 공연장의 열기가 천장을 넘어 성층권마저 뚫고 올라간 장장 3시간의 화려한 대규모 콘서트라고 묘사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에너지로 인해 그는 보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스프링스틴의 노래는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팬들에게 스프링스틴은 그의 노래를 인용하자면 항복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강인하고 근면하며 반항적인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팬들은 그를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지만 예민하다는 아마도 그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팬들이 무대 밖에서 스프링스틴을 만난다면 놀랄지도 모른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매우 예민한 아이였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천둥이 치면 두려움에 떨며 소리내 울었고 여동생이 울면 옆으로 달려가 달랬다. 자칭 마마보이였던 스프링스틴은 때때로 너무 긴장해서 손가락을 깨물고 1분에 수백 번 눈을 깜빡였다고 회고록 본투 런에서 밝혔다. 그는 수줍음과 예민함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도 항상 사랑받았던 것은 아니다. 스프링스틴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반항아, 계집애 같고 이상해서 왕따 당하는 남자아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숙자 처지가 됐다고 회고했다. 불과 7살 때였다. 스프링스틴의 아버지 더글라스는 아들의 유명한 노래 중 여러 곡에 영감을 주었지만 아들의 예민한 성향을 좋아하진 않았다. 황소처럼 강인한 그는 힘, 강인함, 맞서 싸우는 패기를 중요시하는 노동자였다. 스프링스틴의 회고록에 따르면 스프링스틴의 성향과는 정반대로 그의 아버지는 냉담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매일 밤 술을 마시고 그를 호되게 꾸짖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낸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는 술에 취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날이었다. 끔찍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겁먹은 스프링스틴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아버지 뒤로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를 내리쳤다. 더글라스는 눈에 노기를 띠며 방안을 맴돌았지만 분노를 쏟아내기는커녕 웃기 시작했다. 이 일화는 더글라스가 즐겨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다. 아마도 아들의 강인함이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스프링스틴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예민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 마음에 상처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배우자가 그러하듯이 아이의 예민함을 고치거나 강인하게 키우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예민함이 강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더글라스 스프링스틴이 경험했듯이 세상 모든 부모의 고함이 아이를 덜 예민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로큰롤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마저도 예민함은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예리하다라는 표현을 동의어로 활용합니다.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죠. 사회적으로 예민하다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기로 활용될 때, 즉 긍정적인 뉘앙스로 활용이 될 때 예리하다, 예리한 감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민함이라고 하는 특성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목차를 읽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예민함의 5가지 선물.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공감 능력. 예민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공감 능력이 결핍된 사이코패스. 윤리의 핵심 요소. 깊이 공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다. 창의적인 사람의 예민함. 뛰어난 감각지능. 인지적 처리 능력. 깊은 감정. 잠재력을 일깨우는 비밀 열쇠. 이렇게가 세부 목차인데요. 5가지란 첫 번째가 공감 능력, 두 번째가 창의성, 세 번째가 뛰어난 감각지능, 네 번째가 인지적 처리 능력, 5번째가
깊은 감정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예민함이라고 하는 특성이 긍정적으로 활용되면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단점으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 예민하게 군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감각이 예리하다. 매우 뛰어난 감각 지능을 가지고 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창의성이 뛰어나다. 깊이 감정을 느낀다. 이런 장점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참고하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